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왔습니다. 먼저 송재범 국회의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서울까지 먼 길 오늘 오셨네요. 아니, 네. 그 올간 송재봉은 해야 되는데 네. 의원님 요새 서울에서 바빠서 그러니까 지역을 내려갈 수 뭐 없네요. 어떻게 요새 뭐 매일 서울 국회에서 걸어 다니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착한 장소를 알려드리면 여기가 김영환 지사 북촌 한옥입니다. 이 말 많은 그 북촌 한옥 처음 보셨죠? 저도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조금만 내려가면 저 끝에가 예. 그 헌법재판소. 예, 맞습니다. 여기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뭐 걸으면 10분이고 예. 좀 더 가면 광화문이고. 그렇죠. 아유, 제가 오늘 그 시골지가 뭐 의원님 뵈러 와가지고 예. 지금 아주 뭐 구경도 잘하고 예. 김영환 지사 북촌한옥도 보게 됐습니다. 이 북촌한옥 관련된 거는 따로 영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간 송재봉을 이렇게 좀 길거리에 하게 됐는데 더 생동감이 있고 현장감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 밑에가 헌법재판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정말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 탄핵을 직접 의결했던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네. 그 윤석열이 그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본 많은 국민들이 네. 하루하루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헌재의 결정이 지난주에는 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는데 이번 주까지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도 워낙에 그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뭐 영상으로 전 국민이 다 봤고 네.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재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도에 보면 뭐 5대3 기각, 뭐 4대4 얘기도 나오고 뭐 일단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언제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자꾸 나와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조금 더 헌법재판관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는 또는 이렇게 뭐 느낌이라든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의원님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 그 내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네.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고 특히 그 최근에 갤럽 조사나 이런 걸 보면 중도층에서 거의 70% 가까이가 맞아요. 파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도 명확하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의 여론도 더 이상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헌재도 사실 이것을 외면하고 이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히면 대한민국이 온전하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정말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 미래가 암울해지는 그런 것을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파면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 0입니까? 8대 0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밑에 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 헌법재판소 앞은 아예 사람이 못 다니고 길 건너에는 이제 인도로만 다니고 근데 가운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이제 그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막 집회를 외치고 웬 또 중국인 출입 금지랄 거를 다 붙여놨더라고. 근데 여기는 다 중국인이던데 이게 좀 국제적으로 좀 모양새도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죠.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혐오 정서를 가지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이건 정말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포용과 타인에 대한 관용의 그런 가치나 정신들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대결과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이 윤석열이 계속해서 구구선동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 지지자를 동원해서 이 자기의 엄청난 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파면이 되면
아, 그거 뭐 이게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심할까요? 뭐 그렇지 않겠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야 뭐 반대 주장도 하고 하지만 결국 헌재가 최종 판결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그런 반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곧바로 대선 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 이건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각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대한민국의 국격이 정말 바닥으로 추락하고 민주주의 지수가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경제 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라고 그렇죠. 그저 뭐 네. 중국, 북한, 러시아 급으로 취급을 했던데 뭐 초민감 국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죠. 그러면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하고 다 지금 적대시 해놨고 미국조차도 이 극우 세력들이 지금 마치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한국을 민간 국가로 해서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되는 나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정말 이 일상적 삶을 회복하는 문제, 경제적인 그런 불안정과 또 위기 이 모든 걸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 일정이 아주 뭐 긴박하게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은 그 월요일부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국민적 여론을 한 곳으로 모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아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 무지몽매한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 여의도에서 국회까지 국민 대행진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 탄핵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헌재라든가 또 지금 검찰이라든가 이 잘못된 특히 헌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좀 호소를 하고 또 검찰이라든가 법원의 잘못된 행태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일을 좀 국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생에 관련된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한 청주공항 특별법. 이게 이제 뭐 아주 큰 이슈 때문에 뭐 잠깐 지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건가요? 청주의 또 충청북도의 미래 백년지 대계를 생각하면 이제는 국제공항이 제대로 그 갖춰진 도시가 이제 정말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삶도 나아지고 또 주변의 공항 경제권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향후 청주공항 이용객 1000만 시대를 내다보면 지금의 이 활주로 공군과 오히려 그 공군부대에 더부살이하는 이런 상태로 안 된다.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고 그렇지만 길이가 적어도 3.2km 정도 돼서 보잉 747 같은 이런 대형 여객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돼야 국제선도 장거리 유럽이라든가 미주 노선까지가 돼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국제공항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그러면 화물공항으로서 기능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어떤 그 공항 경제권이 제대로 발전하게 되고 또 이 중부권에 많은 또 국민들이 여행을 오던 공항을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주가 오히려 개방형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꼭 통과가 돼야 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면제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공항이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 통과를 올해 내에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올해 내내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제가 된지 몰라도 청주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도 좀 가고 그렇죠. 그죠? 파리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그 배경에 김영한 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북촌 한옥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영한 지사가 이번 그 탄핵 사태에서 지속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네. 뭐 탄핵을 기각하라고 요구하고 네.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 맡고 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참 그 김영한 지사의 행태를 보면 이분이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 아닙니까? 그 전두환 네 그런 쿠데타 군사 쿠데타에 대한 군사 정권에 저항을 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당이 바뀌었다고 내란을 옹호하고 친일 쿠데타를 옹호하는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교육에도 안 좋다. 국민 교육에도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해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 도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자신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자신이 다음에 다시 도지사 후보가 되는데 그 당내에 있는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재선될 수도 없습니다. 네, 자신의 미래조차도 스스로가 지금 부정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헌법적 가치를 적어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국가의 지도자든 도민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이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요. 네, 정말 아주 좋습니다.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봄이인데 그 저 아래는 엄청난 지금 위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 도민 또 청원구 선거 구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예, 결국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퇴는 하지만 결국 올바른 길로 바람직하는 길을 찾아간다. 그런데 그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결국 각성된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결국은 이 시기를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나서서 함께 같이 주장하고 이 잘못된 어떤 이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에 함께 좀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 길을 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우리 도민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뭐 걷고 매일 피곤해서 어때 식사는 잘 하십니까? 살이 좀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살찔 시간이 없어서 좋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월간 송재봉은 그 김영한 서울 북촌 한옥 집 앞에서 특별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